예, 오늘은 동네에 있는 만두집에 다녀왔습니다. 삼국만두라는 상호의 만두집인데, 동네에 맛있는 맛집이 뭐가 있을까? 멀리 가기는 귀찮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만두가 맛있는 곳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사람들이 각자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필요로 하거나 궁금해하는 게 뭘까? 이런 막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 브랜드인가? 아니면은 뭐 조리법인가? 가격인가? 뭐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생각난 게 내 유튜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이 요리의 아니면 음식의 기원과 역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당장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점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뒤에 음식에 대한 거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제가 여기를 한 번 갈 건 아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또 갈 만한 업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각국의 만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만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기원과 역사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방문한 업장의 상호명이 삼국만두잖아요. 그래서 삼국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삼국지 만두썰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갈량이 총나라 뒤쪽으로 빠지는 곳에 남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민족들이 많은 곳들. 삼국지 게임 해보시면 압니다. 거기를 이제 정벌을 다 끝내고 귀국을 할 때 보니까 귀국길에 강의 풍랑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만왕이 그때 설명을 해줍니다. 이 강의 신을 달래지 않으면 풍랑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 49개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제갈량 입장에서는 정벌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죄 없는 사람 목을 베야 되니까 걱정을 했던 거죠. 더 이상의 희생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 전장에 있는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밀가루 반죽으로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뜨려가지고 강의 신의 노여움을 달랬다라는 것들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소포타미아 기원설입니다. 이건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주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서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쪽이 밀을 가장 먼저 재배한 곳이래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물에 반죽한 다음에 뜨거운 돌 위에 넓게 펴서 만든 닌다라는 이름의 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에 위에다가 고기를 얹고 그 위에 다시 닌다를 얹어서 먹는, 현재로 따지면 만두랑 크게 다르지 않는 조리법이 있다고 해서 이게 기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기원전 55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각형으로 만든 밀반죽에다가 고기와 양념을 채워 먹는 요시파라라는 요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보면은 외형이 만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기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준경이라는 후한 말기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의사이자 정치인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 영양도 부족하고 또 막 동상도 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자월탕이라는 요리를 만들었대요. 따뜻한 그 탕에다가 자오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교자를 뜨겁게 탕으로 끓여서 만든 요리입니다. 이걸 먹고 좀 나아지라고.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갈량이 만들었다는 그 만두는 225년경 후한 말기 때 만들었고 장준경의 자오즈가 220년경에 만든 만두다 보니까 만두의 기원이 제갈량이나 제갈량이 아니라 장준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다 후한 말기 사람이라서 비슷하게 보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식사 포스팅으로 돌아와서요. 안쪽으로 좀만 더 들어가 보면 붉은색 간판으로 삼국만두가 있습니다. 메뉴판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만두를 먹기에 9,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기가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 우리나라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국집에서 보통 만두를 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집에서 빚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만두는 약간 서비스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 만두를 영어로 뭐라 하느냐 그러면 서비스라고 한다잖아요. 그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1인분 음식을 먹는데 9,000원? 우리나라 같이 가성비의 음식이 있는, 국밥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금액인 거죠. 그래서 좀 9,000원? 좀 센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도 올릴 생각으로 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우고기 물만두하고 계란부추 군만두를 시켰어요. 가게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을 하시고 주문하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만두를 이렇게 소분해 놨다가 그걸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기본 찬으로는 김치하고 짜사이하고 단무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는 저것까지는 기본으로 나오고 다음부터는 셀프로 주방 앞에 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두 찍어 먹을 간장 따르고 고추기름 섞은 것 같은 고추 양념이 있어요. 그것도 섞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새우고기 물만두 처음 시킨 게 나옵니다. 13개가 나오네요. 이게 물만두기 때문에 밑에 물이 좀 고여요. 근데 저는 찐만두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불만두 특유의 부드러움을 저는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좀 먹었죠. 그리고 이 밀가루 비린내 같은 게 안 나요. 간혹 이 다 안 익어서 나오는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두를 쪄서 먹을 비릿한 느낌이 싫어서 좀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건 없네요. 물만두 하나도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선 이걸 시키고 바로 군만두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물만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물만두를 먹는데 뜨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물만두다 보니까 이게 물에 끓여서 만드는 만두라서 피도 좀 약간 녹아있고 미끌미끌하고 해서 잡기는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 식기도 하고 집기도 좋고 안 되면 그냥 젓가락 푹 찍어서 먹으면 되죠. 안에 새우도 적당히 있고 고기도 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딱 먹으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맛있는 만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근처에서 가서 먹기엔 좋습니다. 좀 기다리다 보면 이제 계란 부추 군만두가 나와요. 저는 기름으로 조리하는 만두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목적이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뭐 글을 올리거나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따로 시켜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블로그 포스팅 봤는데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비주얼이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보고 싶고.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후라이팬에다가 만두 올려놓고 지글지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을 때 밀가루 섞은 반죽물 넣어서 자작하게 부어서 끓이면은 이게 물기가 날아가면서 위에는 쪄진 것 같고 밑에는 촉촉하고 밑에는 그 바삭바삭하게 밀가루 반죽물이 쫄아들어서 저런 모양을 낸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에는 부추가 가득해서 약간 그 신선? 새콤? 이런 느낌도 나고 소가 계란이라서 기름으로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느끼함이 좀 덜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전구지라 그래서 부침개로 먹는 그런 부추랑은 좀 달라요. 좀 매운맛도 덜하고 입에 느껴질 때 그렇게 부담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군만두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느끼해요. 한 판 다 먹기에는. 그래서 짜사이 얹어서 먹고 하다 보면 금방 한 판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올 때는 포장도 하시네요. 아무튼 괜찮은 가게가 요 생활 반경 내에 또 있어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조만간에 또 올 생각이에요. 네, 삼국만두였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